항상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급성 폐쇄성 녹내장. 지금 의심되는 분을 딱 한 번 봤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식욕지제를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약들이 부작용들이 무서워서 약을 드시기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향정식성 의약품이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꼭지를 좀 마련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다이어트 약 있을까요? 어쨌든 약이라는 거는 결국엔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순작용만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약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적을 수도 있고 부작용 때문에 투약을 중단하시는 다이어트를 중단하시는 일도 있겠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약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효과는 좀 좋지만 부작용은 조금 덜한 약들이 개발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의학의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쓸 수 있는 약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거고 그냥 편의점에서 팔지 않은 이유가 그런 이유겠죠. 우리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약들 궁금하신 것 같은데 토피라메이트라는 약물. 이제 토피라메이트는 원래는 이제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편두통 예방에 제일 많이 쓰고요. 개발된 거 자체는 이제 간질약으로 개발이 됐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식탐 억제, 식욕 억제 그리고 포만감 주는 작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 원장님 최근에 콘트라브 많이 쓰고 콘트라브 있죠? 많이 들어갔죠. 네, 콘트라브가 이제 식욕 억제제 중에서 향정 식욕 억제제랑 이제 비향정 식욕 억제제가 있는데 향정 식욕 억제제는 이제 마약류로 취급되고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약물인데 콘트라브라는 이제 식욕 억제제는 조금 거기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장기 임상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큐시미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출시된 지 좀 됐고 향정 의약품이긴 하지만 좀 장기 임상이 되어 있어요. 좀 맞아요.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2년 이상 임상에 이제 승인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 2년 이상 쓰고 계신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장기 처방으로 조금 쓰고 있는 약물 중 하나고요. 현재 나와 있는 약들 비교해 본 논문이 하나 있는데 뭐 식욕지제 단독으로 쓰는 것들, 그다음에 막 싹센다, 그다음에 뭐 콘트라브, 그다음에 큐시미아 이렇게 연구해 본 논문이 있는데 그 중에 최종 감량 효과가 제일 좋은 게 큐시미아로 결론이 나 있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쭉 유지를 하고 얘네들로 식단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면 사실 큐시미아가 원탑이긴 하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무래도 향정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량이지만 이제 저용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 유지할 때도 수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쓰는 약물이 좀 많죠.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제 지방흡수억제제 관련한 얘기죠. 올리스탯이라고 하는 약인데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약이기도 합니다. 장기 임상에서도 효과가 충분히 증명이 된 약이기도 하고. 일단은 내성 자체가 잘 안 생기는 약이니까요. 그렇죠. 네. 원리 자체가 소화할 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그 음식 중에 이제 여러 소화 효소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하게 하는 그 소화 효소를 막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지방이 흡수가 안 되고 배출된다. 그래서 먹은 지방이 결론적으로는 흡수가 안 돼서 변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약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이제 기름변이 뜨게 됩니다. 또 카테킨제도 많이 사용하죠 저희가. 그렇죠. 네. 카테킨제제는 뭐 녹차 추출물 중에 하나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대사량 조금 올려주는 약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지방 분해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 약들입니다. 이 원장님은 유산균도 많이 사용하시죠? 유산균을 사실 저는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장내 미생물 총이 많이 호전이 되는 경우들 정말 많이 봐요. 이게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장내 미생물 검사를 진행을 하긴 하는데 체중 감량 전후가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아서 장내 미생물총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기 때문에 유산균들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약들을 사실은 한 번에 먹는 약들이 좀 종류가 되는데 이 약들마다 이제 주의해야 될 부작용들이 좀 있죠. 일단은 향정식성 의약품인 식욕지제는 이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교감신경 톤이 올라오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뭐 머리 아프거나 미식거려, 잠 못 자, 손 떨려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용량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송 원장님 많이 쓰시는 콘트라브 부작용들. 콘트라브는 이제 소화기계 증상, 임신한 것처럼 좀 토할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한 울렁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약을 좀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토피라메이트에서는 흔한 부작용이 이제 손저림, 턱저림 뭐 그런 것들. 그건 좀 피곤할 때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조금 변경을 하고 지장이 없고 조금 좀 끌고 갈 만하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냥 끌고 가는 경우도 많고요. 토피라메이트를 쓰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좀 항상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급성 폐쇄성 녹내장. 그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 그래서 무조건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눈이 안 보인다 해서 그냥 응급실로 가라고 말씀드렸고, 약 끊으면 거의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약 바로 중단하시고 이제 안과에서 뭐 딱히 해줄 건 없었어요. 그냥 안과에서 지켜봅시다 하고 약 끊고 좋아진 케이스인데, 어쨌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토피라메이트 사용하진 않습니다. 저도 케이스가 한 2케이스 정도 되는데, 그분은 안구 통증, 살짝 눈이 아프고 빡빡하다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은 눈이 흐리게 보인다라고 얘기하셨어서 안과 진료를 보고 안압이 많이는 안 올라갔거든요.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약 잠깐 중단을 하고 바로 호전이 됐는데, 그 뒤로는 이제 안 쓰고 있죠. 결국에는 약은 부작용은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반드시 주치의하고 얘기를 하셔서 조절하는 과정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시미아 큐시미아가 사실 펜터민이랑 토피라메이트 섞인 거라서 뭐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뭐 잠 못 자는 거나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토피라메이트에 의한 손저림이나 피곤함 거의 그렇죠. 그래서 큐시미아는 저는 사실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약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 그래서 식이요법제 쓰기가 굉장히 무서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큐시미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저용량을 써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식이요법제 드시다가 큐시미아 오면은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포만감이랑은 건 충분히 유지 잘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끌고 가는 경우가 많고, 큐시미아는 사실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 그 약제들마다 생기는 부작용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약의 용량이라든지 복용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약 투약 시간들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불편한 상황들 정도로 약의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은 약을 잠깐 중단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의료기관에서 저희가 다이어트 약을 여러 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오남용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내에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 빼주는 의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